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발제는 두 가지입니다. 페이지 70쪽부터 102쪽까지 Die Architektur in Bildern 그리고 Pläne und technische Daten입니다. 첫 번째는 사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도면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구성과 다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발표 뒷파트 부분에 더 상세하게 후술될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건축가가 자신의 컨셉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했는지를 집중해서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건물은 BE 22, 26입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기도 하면서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또 해당 프로젝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 루스테나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무소는 바움슐락 에베레 아키텍튼의 건축가 디트마 에베레가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014년에 완공되었고 2016년, 2015년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건물의 위치를 보여주는 대지 도면입니다. 장소는 밀레니엄 파크 로스테나우 오스트리아로 지금 현재 도면 속에 이 건물 큰 오른쪽 두 개 큰 건물 밑에 있는 이 작은 25m의 입방채 건물입니다. 참고로 이곳에 설계한 건축가가 네, 사무실도 있고 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핵심 컨셉은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22, 26이라는 뜻은 22도보다 춥지 않고 26도보다 덥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말하길 건물 속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건물 속 기온 유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지에이터와 같은 냉난방 시설 또는 공조 시설이 없고 오로지 내부 사용자에서 발생하는 내열을 부수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운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공간적 유연성입니다. 다음은 전체 평면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상부에서 하부 순서로 총 6개의 층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평면은 25, 25m의 정사각형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두꺼운 정사각형 벽이 있으며 내부를 구획하고 있는 4개의 공간입니다. 이 내부 공간은 전체 공간을 물리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각 공간을 서로 수직적으로 이루어 영역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시설과 최소한의 영역 구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 하나만 사용하거나 또는 네 방을 통째로 함께 쓰거나 두 개의 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평면이 특징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각 층은 기능도 다르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평면도를 통해 단순한 영역 구획으로 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무소의 사진입니다. 앞선 설명처럼 내부에 수직하는 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 벽에는 따로 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역 구획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자연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이 점은 다음 인면도와 단면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 평면에서 보셨듯 외벽 하나로 구조적 안정성과 단열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굉장히 두꺼운 벽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면에서 굉장한 수의 창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단면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문이 천장까지 올라가며 수직으로 긴 형태를 가집니다. 이는 건물의 자연광 유입을 높이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측 단면도 여기입니다. 를 보시면 계단실 꼭대기에 천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또한 햇빛 유입을 유도해 인공 조명을 최소화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은 센서와 모터를 가지고 있어 특정 조건에 작동되어 통풍구를 열어 자연 환기를 유도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면에서 대지 밑에 지하에 긴 지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주를 활용한 지열을 통해 내부 기온 유지에 도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단면도를 통해서 다음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장 높이의 창을 통한 햇빛 유입. 두 번째, 자동 개폐 기능의 통풍구를 통한 자연 환기. 마지막으로 기초 및 깊이 위치한 지주를 통한 지열 활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외관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기능성만 추구한 것이 아닌 심미성도 같이 연구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입체적으로 돌출된 인면이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갖춰 다소 정사각형의 반복적인 인면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가장 오른쪽 사진은 계단실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계단의 디딤판을 벽에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딤판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는데 방에서부터 난반사되어 오는 빛들이 이 사이를 통과해 인공 조명 없이도 계단 이용에 적당한 빛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다음 상세 평면도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면에서 볼 수 있었듯이 단순한 형태의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으며 건축 구조도 단열 기능이 포함된 두꺼운 외벽과 내부 내력벽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외벽에 대해선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부 내력벽은 각기 다른 축을 가져 외벽과 바닥 구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획은 엘리베이터, 화장실, 화재 비상 계단실, 일반 계단실, 배관 샤프트입니다. 이 네 가지 시설은 필수적으로 바닥 구조와 같은 수평 부재와 만나서 수직 관통합니다. 이것을 내력벽으로 감싸는 동시에 하나의 큰 25m의 큰 방을 4개로 나눕니다. 이를 통해 기둥 같은 수직 부재가 없이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세 평면도를 통해 단순한 내력벽 구조를 가져 공정의 단순함과 그에 따른 다양한 효율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부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배관 샤프트 옆에 있는 공간으로 목적에 맞게 부수적인 공간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었으며, 두 번째 중앙에 있는 사진은 앞선 4개의 구획벽에는 물리적인 구분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진처럼 각 영역의 성격에 맞게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여닫이 문이나 미닫이 문도 사용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은 건축 재료입니다. 다음은 벽 상세 도면도입니다. 이 도면에서 앞서 설명하지 못한 외벽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벽에 사용한 재료는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어로 지겔입니다. 지겔은 일반 벽돌보다는 훨씬 크고 내구성, 단열성, 내화성, 낮은 전도율 등 벽돌보다 조금 더 상향된 건축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있는 이 6번은 이솔리어랜드 지겔, 그리고 7번 슈타티시어 지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층의 이 6번은 38cm 단열 기능을, 그리고 이 7번 내부층은 38cm 내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번에 페아제스트 라거 비퓨게라고 가장 외부층과 내부층의 벽돌을 엇갈리게 배치해서 외기 또는 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번 vorgespannte Betondecken Elemente처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수평 보강재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9번 오어트 베톤처럼 현장 타설 콘크리트의 거푸집 역할도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른쪽 여기 이 단면도에서는 돌출되는 면에 대한 상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번 여기는 이제 창호가 위치해 있고 이거는 이제 마감 어 시겔슈투제로 창문이 천장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한 자연광 유입을 도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벽 상세 도면도를 통해서 외벽에 지역적 건축 재료를 활용해 건축 내부 기온 유지를 위한 다양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내부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대지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입니다. 다른 층보다는 조금 더 높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고 한 층에 4개의 방을 식당, 카페, 응접실, 갤러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에서 설명한 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 사진을 볼 수 있듯이 각 창문에는 각 창문에서 빛이 방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를 통해 자연광 유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내부 온도 조절 및 실내 조명에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자동 개폐 창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창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호는 해당 건물의 온도 유지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각 층마다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특정 기준이 벗어날 시 또는 공기 정화를 위한 환기가 필요할 시 해당 창호의 통풍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제일 좌측 단면도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4번 루프트응플루겔은 목재와 다양한 단열재로 구성이 되어서 중앙제어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모터가 작동되어서 자동 개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번 드라이팍 이솔리어트 픽스 페어 글라송 3중 유리를 통해서 외기에 대한 단열 성능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선 설명에 해당하는 창호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에는 열려있는 목재 통풍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내부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로 쾌적한 실내 온도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CO2 농도 또는 실내 온도가 상승한다면 즉시 자동으로 창의 통풍구가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더운 여름, 야간에 통풍구를 열어 자연바람으로 전체 건물을 열을 식힙니다. 공조 시스템의 센서는 개별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며 통풍구는 자동 제어가 아닌 사람의 조작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물이 22도에서 26도 사이 아늑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디테일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특징, 공간의 유연성, 자연자원의 적극적 활용, 단순한 건축 구조 및 건축 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개폐 창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고품질 재료를 사용해 200년 이상의 예상 수명을 가져 오래 지속되는 건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성하는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이 건물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